한번 해봅시다. 학교에서 이제 진도 잘 나가고 있죠? 이제 학교 공부 좀 시키고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 아마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까지 955번까지 했던 걸로 아마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아무 생각 없나요? 오늘은 149페이지에 함수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쪽 나오는 거하고 분할하는 쪽도 분할은 잘 안 나오니까 버리고 대진표 작성하기 쪽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친구들은 대진표 쪽은 조금 해줄게요. 대진표만. 대진표는 은근히 나와서. 자, 일단 함수의 개수가 958번인데 이거 개념 설명한 게 있었죠. 함수의 개수는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됐죠? 곱의 법칙이 돼가지고 그냥 함수의 개수는 곱의 법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x가 원소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n개가 있고 공역의 개수가 m개가 있다고 하면 이때 함수의 개수는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개수가 이렇게 함수가 가는 개수는 요게 m가지에서 요게 m의 n승이 된다고 곱의 법칙이 된다라고 했었었죠. 왜냐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가지가 되겠고 얘도 m가지가 되겠고 얘도 m가지가 되니까 m을 몇 번 곱하면 된다? n번 곱하면 된다 라고 해서 m의 n승이 됐었고 여기 이제 곱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였죠.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랑 매칭이 됐냐면 순열하고 매칭이 됐었고 얘 개수 MP의 N이 된다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되는 경우. 그죠? 이건 뭐가 됐죠? 조합이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뽑아놓기만 하면 자동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할 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M 콤비네이션 N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으로 배우고 시작을 했던 게 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958번을 보면 지금 X는 135, 그 다음에 Y는 2, 4, 6, 8, 10이 있는데 이때 A가 B일 때 뭐라고 써있냐면 FA보다 FB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응되는 원소도 커진다라고 해서 이 조건이 바로 증가함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증가함수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X 원소가 지금 몇 개냐면 1, 3, 5, 3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Y에는 2, 4, 6, 8, 10이 있는데 여기서 3개만 뽑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예요. 5 콤비네이션 3인데 만약에 내가 2, 8, 10을 뽑았다면 증가함수니까 1은 무조건 2로 가야 되겠고 3은 무조건 8로 가야 되겠고 5는 무조건 1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증가함수가 결정이 돼버리면 뽑으면 끝나요. 왜냐? 배열할 때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배열은 딱 한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줄 세우기가 없어요.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함수는 뽑으면 끝나니까 조합과 같다라고 해서 요거의 답은 5 콤비네이션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답은 5 콤비네이션 2로 바꿔서 답은 이제 10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죠. 가장 기본이. 그래서 이런 변형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변형 문제들을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여기 많이 풀어주겠지만 이 변형 문제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IPM에도 똑같이 또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풀어보면서 특히 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변형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아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거의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쉽게 나오면 좋겠지만 어렵게 나오는 확률이 더 항상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960번을 볼게요. 여기 조금 많이 풀어줄게요. 960번에 보면
1, 2, 3, 4, 5가 가는데 x에서 x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1, 2, 3, 4, 5라는 집합에서 1, 2, 3, 4, 5라는 집합으로 가는 거야. 그게 x에서 x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F3, F4, F5야. 그러니까 3에 대응되는 것보다 4에 대응되는 게 크고 5에 대응되는 게 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 3, 4, 5만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누구만 증가함수라고요? 3, 4, 5만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하고 2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근데 3, 4, 5는 더 큰 데로 가야 돼. 점점점. F3이 3에 대응되는 Y값이고 F4가 4에 대응되는 Y값이고 F가 점점 커져야 돼. 그러니까 이 3, 4, 5를 배열하는 것과 이 1, 2를 배열하는 거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3, 4, 5부터 배열을 해봅시다. 3, 4, 5를 배열하는 거는 우리 이제 다현이가 이제 측면에 취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피곤하죠 우리?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3, 4, 5는 조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증가 또는 감소함수는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개수는 뭐가 되냐? 5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예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요. 끝나면 무조건 큰 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 뭐 3, 4가 뽑혔어. 그럼 무조건 증가함수니까 3은 1로 가는 거고 4는 3으로 가는 거고 5는 4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 4, 5를 먼저 보내버려요. 그럼 이제 누가 남죠? 우리 갑이나? 누구를 이제 보내야 되죠? 1하고 2죠. 1하고 2는 함수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몇 가지가 갈 수 있는 거야? 얘는 5가지 갈 수 있는 거야. 얘도 몇 가지 갈 수 있는 거야? 5가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 한 군데 아무 데나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 감소랑 함수 개수를 섞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 안에서 개념들끼리 섞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답은 뭐냐? 5 곱하기 5 곱하기 5 콤비네이션 3이야. 이 5하고 5는 1하고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이 5 콤비네이션 3은 3, 4, 5가 증가함수니까 조합으로 가는 거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곱의 법칙을 써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믹싱돼서 쓰여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10가지니까 답은 250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주는 거예요. 변형을 줍니다. 무조건. 변형을 안 주면 재미가 없죠. 변형을 무조건 줘요. 자, 그 다음에 961번을 보자면 집합 A 1, 2, 3, 4, 5, 6, 7에 대해서 A에서 A로 가는 거야. 1, 2, 3, 4, 5, 6, 7, 1, 2, 3, 4, 5, 6, 7로 가요. 기본은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가는데 A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들이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이게 이제 F라는 함수예요. 펑션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앞에 거 간 거를 피해 가야 된다. 순열로 간다는 얘기죠. 1대1 대응이니까 이거는 순열이다. 순열적인 방법을 쓸 것이다. 라는 거죠. 앞에 놈이 같으면 뒤는 못 간다. 나 조건을 봤더니 F1은 7이다. F1은 결정 난 거야. F1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7로 간다고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처음 보는 조건은 뭐냐?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다 조건이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인데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해석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K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 K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느낌이 오지 않은 거니까 K가 2보다 크다 같다겠죠. 그럼 K가 뭐부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부터 집어넣는 거야. 자, 실제 숫자를 집어넣어 본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자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K가 2부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K가 2일 때는 F2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3을 집어넣게 되면 F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F4는 4보다 작거나 같다. F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F7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2를 이제 보낼 거야. 2를 보낼 건데, 자, 2를 보낼 때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죠? 2가지가 되는 거예요. 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F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경우의 수는 1 아니면 2로 가야 돼. 그럼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F3을 가게 되면, 자, 3 봐봐. 3은 3보다 작은 거니까 원래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죠? 3군데가 돼요. 3군데가 되지만 이 가해 조건 때문에 F2가 어딘가 갔겠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F2를 피해 가야 되니까 3군데에서 한 군데를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F4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세요. F4도 4보다 작은 것 같은데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하고 3이 같을 거야, 하나씩. 그럼 또 그걸 피해 가야 돼요.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4도 몇 군데 갈 수 있겠냐, 우리 주원아? 2가지. 결론은 뭐냐? 계속 2가지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7만 되면 1가지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7이 갔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에 1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2 하고 마지막에 1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변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마지막 7만 1가지야. 왜냐면 7을 갔기 때문에 1가지 갈 데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이것대로 하면 2를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죠? 5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의 5승이 되면서 32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지금 이 문제에서가 가장 그 변형을 많이 일으킨 조건이 되겠고, 직접 숫자를 넣어봐가지고 무슨 뜻인지 파악을 해보는 거야, K에다가. 그 다음에 이 1대1 대응 조건을 쓰면서 앞에 놈이 간 거를 못 간다는 걸 피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해서 이런 가지 숫자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이제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변형 문제들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마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도 할까요? 그 다음 문제가 962번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많이 풀어주는 이유는 함수 쪽이 워낙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못 풀더라고요. 시켜주면 처음에. 내가 많이 풀어주고 여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962번도 마찬가지로 1, 2, 3, 4는 이게 봐봐. 자, 962번에 이렇게 되는 거야. F1. 자, 일단 기본 조건은 이게 2개로 나눠야 돼. 자, 이게 쉼표가 있다는 거는 2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쉼표의 의미는 그리고입니다. 얘의 의미는 그리고예요.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을 의미하는 게 이 쉼표입니다. 쉼표의 의미는 그리고가 되겠고, fx에서 y로 가야 되는 거를 구하는 건데, 잘 보세요. 얘를 2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여기 등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등호인 경우랑 등호가 아닌 경우. 그래서 얘를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등호를 빼지게 되는 경우.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는 같은 경우. 겹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변형을 조금 더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풀기가 어렵게 시킨 거죠. 그래서 x의 원소 개수는 몇 개냐 봤더니 x의 원소 개수는 몇 개죠? 6개예요. 정의역의 원소 개수는.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 개수는 몇 개냐면 1, 4, 5, 7, 9, 11이니까 6개입니다.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일단 1, 2, 3, 4를 보내는데 1, 2, 3, 4를 보내는 거는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4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6 콤비네이션 4예요. 자, 그래서 지금 6개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1, 2, 3, 4를 먼저 보내는 거야.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x에다가 1, 2, 3, 4, 5, 6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에다가 1, 3, 5, 7, 9, 11까지 쓸게요. 5가 왜 사라졌죠? 자, 그래서 일단은 1, 2, 3, 4는
조합으로 보내는 거야. 왜냐면 증가함수니까. 그게 6 콤비네이션 4인 거예요. 6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 6도 마찬가지로 조합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봐봐. 5, 6은 1, 2, 3, 4랑 중요하잖아. 1, 2, 3, 4가 갔는데도 갈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둘은 동시에 이게 얘랑 딴 거야. 그러니까 5, 6을 보내는 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6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여기 4개 뽑았어. 4개 뽑아서 뭐 1, 5, 7, 9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1은 1로 가고 뭐 2는 5로 가고 3은 7로 가고 뭐 다른 9도 갈 텐데 증가함수면. 근데 얘는 또 따로 뽑는 거야. 5, 6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뽑아도 돼. 7, 9가 뽑다가 봐봐. 그럼 그냥 그 7은 이렇게 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 둘만 증가함수니까 요 앞에 1, 2, 3, 4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6 콤비네이션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야. 이걸 곱한 게 첫 번째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보내는 거랑 5, 6은 완전 따로 별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얘랑은 증가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5, 5보다 1만 더 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갔던 놈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동시에 작용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보세요. 얘는 결론은 1과 2가 뭐가 되냐면 운명 공동체예요. 1하고 2는 어디로 가야 되죠? 무조건? 1하고 2는 같은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하고 2는 같은 데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4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6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6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돼요. 이게 같은 데로 가니까 4개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6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되냐면 3개만 뽑으면 돼요. 왜 그러냐? 봐봐. 1, 5, 7을 뽑았어. 그럼 1도 1로 가는 거고 2도 1로 가는 거야. 둘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만 뽑으면 된다는 거야. 이 둘이 같기 때문에 3개만 뽑으면 돼. 4개를 뽑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둘이 같기 때문에 3개 뽑아서 가장 작은 대로 1, 2가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은 5로 가고 4는 7로 가는 거예요. 일단 뭐 1, 5, 7을 만약에 뽑았다고 치면.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기 때문에 4개를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뽑으면 된다? 3개를 뽑으면 돼요. 같은 데로 가니까 어차피. 제일 작은 데로.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나왔을 때 어떤 변형이 일어나면 4개 뽑는 게 아니라 3개 뽑는 변형으로 일어나요. 왜냐? 얘네 둘이 똑같은 데로 가기 때문에 얘를 1개 취급하고 1개 취급하고 1개 취급해야 된다는 거지. 둘이 같기 때문에 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똑같아요. 여기는 뭐 똑같이 또 6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아서 풀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은 이런 거가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돼서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모르고 정확하게 내가 셀 수 없다면 변형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셀 줄 알아야 돼, 결론은. 근데 이게 6 콤비네이션 2거든요. 6 콤비네이션 2니까 얘가 15, 15니까 얘가 225가 나오는 것 같고 얘가 15가 나오겠고 얘가 20이 나오나? 아마 얘가 20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300이 나오니까 둘을 더하니까 답은 525가 나옵니다. 답은 5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잘 나누고 그 변형들에 대해서 각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생각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처음 봤어.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직접 세봐요. 세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매칭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다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의 유형이 나왔는데 풀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직접 세봤고 그 세했던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나왔을 때 내가 직접 세봐요. 세다 보면 이게 어디랑 매칭이 되는데 내가 지금 세다 보니까 이 규칙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매칭이 된다. 이게 딱 발견이 되는 거지, 세다 보면. 그러면서 이 공식을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응용을 잘하고 내가 수학을 잘하려면 실제적으로 내가 다 해봤어야 되고 그 세보는 것 가운데 규칙을 찾았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직접 세보면서 그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 찾아가는 거지. 세다 보면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돌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어떠한 개념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응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당연히 세본 적도 없고 공식만 외워서 대충대충 썼었다. 그럼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잖아.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잖아. 어떤 공식인지도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형준이,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다현이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만 외우지 마세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공식만 외우는 애도 있어요. 직접 생각하는데 정말 세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어떤 공식을 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냥 뻔해요. 한 번도 세보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깨달음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공식만 대충 외우고 문제 풀고 공식 쓰고 문제 풀고 공식 쓰고 문제 풀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응용력이 1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당연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확통적으로 내가 만약에 수능을 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앞으로 공부해 나갈 친구들은 뭐 이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세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세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유형 23번에 보면 이제 넘어가서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다 해줬는데 직선은 이제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자 963번 너무 쉽죠.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은 5 콤비네이션 2예요. 963번은 풀 것도 없죠. 그냥 다 다른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당연하겠지만 뭐가 나온다? 점 중에 2개 선택하면 직선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순서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답은 10인데 뭐 이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약간 문제들 중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오히려 967번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풀었죠? 이 967번 같은 거는 수셈에서 많이 풀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셈에서 다 나왔었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직접 세보면서 깨달으면 되는데 오히려 안 세본 거는 965번, 뭐 966번 같은 것들이 안 세봤을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965번이 나왔을 때 평행한 두 직선 위에 9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뤄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 같으면 이건 사실 쉬운 문제죠. 왜냐면 왜죠? 왜 제일 쉽죠? 중복되는 게 딱 보이잖아. 9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인데 위에 점이 몇 개 있죠? 4개가 있죠. 4개 중에 2개 선택한 거는 다 몇 개만 나온다? 4개 중에 2개 선택한 거는 다 없애버리고 1개 취급해야 되겠죠. 위에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것들은 다 1개 취급해야 돼요. 다 없애버리고. 왜냐면 한 직선이 있어서. 밑에는 몇 점이 있는 거죠? 5점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5점 위에 중에서 2개 있는 거 다 빼요. 그 다음에 몇 개 취급해? 1개 취급해야 된다. 1개 취급해야 돼요. 밑에서 선택하는 것도.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어떻게 풀 수가 있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눠서 푸는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위의 점하고 아래 점이 있잖아. 나눠서 푸는 거는 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위의 점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위의 점에서 1개 선택하고 아래에서 1개 선택하는 경우, 아래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근데 위에서 2개 선택하는 거는 다 결론은 몇 개밖에 안 나오죠? 위에서 2개 선택하는 거는 결론은 직선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 중복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2개 선택하는 것도 어차피 다 선택해봤자 1개밖에 안 나와요. 직선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1개, 아래에서 1개를 결정해서 4 곱하기 5가 돼서 20개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다 더해서 22개가 나온다. 이렇게 셀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셀 때. 어차피 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직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9콤비네이션 2로 하면은 98이니까 94, 36이 되겠고, 이게 6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때리고, 이게 마이너스 9 때리면 22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복된 거를 빼도 되지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것도 2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눠서 푸는 것들도. 일단 뭐 중요한 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직접 세보면서 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마찬가지 선생님도 다 했어요. 뭐 여러분 천재가 아닌 이상은 센 놈이 제일 잘해요. 그냥 경우의 수는 잘 세고 그 세는 것 중에서 규칙 발견한 놈이 제일 잘합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966번 같은 경우는
정오각형의 각변의 동에 10개의 점이 있대. 주어진 점이 나타내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일단은 이것도 10개니까 전체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10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 중에서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가 몇 개가 나오죠?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가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가 4 콤비네이션 2에서 하나 취급할 건데 이게 몇 개가 나오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네요. 총 몇 개 나온다고요, 이게? 5개 나오죠. 이거를 5를 곱해서 중복된 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4개, 서로 다른, 한 직선에 4점 있는 게 총 5개가 나와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총 5개가 나오는 거니까 5개 빼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5개 나와요. 이렇게 5개. 그거를 다 하나 취급하고 그 5개 있다. 5개에서 이제 중복된 거를 빼주는 거죠. 모든 기본 원리는 다 센 다음에 중복되는 것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한 개만 남기고 다 쳐내겠다는 얘기죠, 이게. 영상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해보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형들은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잘 안 나와. 슬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요즘. 도형이 나오는 게 높지가 않아요. 자, 상문제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개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정삼각형의 같은 간격을 놓인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개수는 968번도 기본 개념은 뭐가 되는 거죠? 9 콤비네이션 3인 건데, 4점 위에서 뽑는 거, 요 4점 위에서 뽑는 거, 4점 위에서 뽑는 거, 4점 위에서 뽑는 거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3인 게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다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4개 중에 3개 있는 거는 다 아무것도 삼각형이 안 나와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4개 중에 3개들은 다 빼버리면 됩니다. 삼각형 안 나와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972번에서 97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잠도 깰게요. 972번 삼각형 만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972번을 풀어보세요. 요거는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굳이 계산 안 해줄게요. 요 식이 왜 나왔는지만 아시면 돼요. 공식이야, 여러분들이 공식 몰라서 틀린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공식 몰라서 틀리면 뛰어내려야 되겠죠, 정말로. 이제 공식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조합이랑 순례 공식 몇 개 있지도 않은데, 그거 몰라서 튀었다. 사람 취급 받을 수가 없어요. 공식이 2개밖에 없는데, 공식을 몰라서 튀었다.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제가 봤을 때 그게 사람 취급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972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잠도 깰게요. 한 16개니까 전체는 16 콤비네이션 합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다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랑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를 다 구해야 돼요.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랑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를 다 구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날려버려야 돼요.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도 날리고 3점이 한 직선에 날려야 되는데 일단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것부터 찾아볼까요? 번호 매겨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러니까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건 총 몇 개가 나온다? 10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3 한 거를 10배를 때려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10개가 나와요, 총. 자, 그 다음에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조금 나와요. 안타깝지만 요렇게 첫 번째, 요렇게 두 번째, 요렇게 세 번째, 요렇게 4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4개가 나와요. 그걸 또 빼줘요. 중복되게 되는 거를 다 알려버린다. 이거 찾는 거죠. 뭐 이렇게 번호 매기는 게 되게 좋거든요. 세일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 기준을 가지고 세고 항상 번호를 매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냥 막 그어놓으면 틀려요. 뭐 계산 안 할게요. 답은 뭐냐? 답이랑 계산하면 500 몇이에요? 5번 516이래요. 뭐 계산 안 할게요. 뭐 여기까지 해줬으면 뭐 다 풀어준 거죠 사실. 그 다음은 뭐 여러분 조합 공식 열심히 쓰시면 뭐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 개수. 이것도 해줬었죠 사실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지금 못하나요? 이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 개수는 가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세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되죠? 2개 선택하면 나온다고 해서 다 해줬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복이 돼요. 근데 이제 도형 문제들은 변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뭐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안 나오는 요즘 추세는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973번은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풀 수 있겠죠? 자, 가로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세로줄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그걸 곱한 게 뭐가 된다? 평사가 나온다. 그래서 10 곱하기 6이 돼서 60이 된다.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974번은 평행사변형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974번 어떻게 응용이 된 거죠? 이게 그 뭐지? 4개, 3개, 3개잖아. 이쪽 4개고 이쪽 이렇게 4개가 나오겠고 이쪽 4개고 그 다음에 이쪽이 3개가 나오고 이쪽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3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평행사변형이 있겠고요.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평행사변형이 나오겠고 이쪽에서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죠? 아닌가요? 뭐 내 말이 틀렸나요? 잘못됐어요? 문제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문제 있냐? 우리 문제 있어요? 없죠? 여기서 센 거, 여기서 센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더하면 평행사변형 개수가 나오겠죠? 이쪽에서 나오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4개, 3개니까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3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여기는 3개, 3개니까 3 콤비네이션 2 곱하기 3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여기도 이제 여기 4개, 3개죠?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3 콤비네이션 2에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나눠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응용은 이게 여러 개가 이게 한 개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가지고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거의 구조가 거의 다 비슷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똑같이 내지 않아요. 그럼 너무 쉽잖아. 다 맞히죠. 그 다음에 977번도 사실 너무 좀 쉬워서 975번 같은 경우에는 다 세요. 자, 977번을 알아서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975번은 다 센 다음에 뭐만 빼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975번은 다 세요. 다 세는 게 몇 개냐면 4개씩이니까 각 콤비네이션 2 곱하기 각 콤비네이션 2에서 여기서 뭐 빼면 되냐면 정사각형 개수를 빼면 돼요. 전체를 다 센 다음에 정사각형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개수도 세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수셈에서. 가로, 세로 1자리 세고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2자리 세고 이렇게 2자리 세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뭐 3자리까지 셀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4까지 되죠? 3자리 세고 마지막으로 4자리까지 다 세서 다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수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못 구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수셈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지. 전체에서 정사각형 개수만 빼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만 남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직사각형, 이런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안 보이면, 경우의 수 힘들어요.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나눠서 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 나눠서 풀어야 돼,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푸는 것들이 몸에 짝짝짝 배야 됩니다. 그 막, 느낌과 필링으로 막, 적고 그러면 다 망해요.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남자애들 중에 좀 머리 좋은 놈들이 공식 안 쓰고, 이런 개념 안 쓰고, 지 머리로 풀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문제일 때까지는 돼. 근데 이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그 머리로 푸는 게 한계가 온다, 안 온다? 와요.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방식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걸 확장시켜라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 가장 좋은 이유는 확장시킬 때 가장 좋아요. 문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이 개념을 쓰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가장 천재적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근데 조금 머리 좋은 놈들이 지 방식대로 풀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나중에 뭐가 발생하냐?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져서 확장시킬 때 그게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 망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했고 이렇게 배워서 확장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머리대로 푸는 놈들이 나중에 최후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장 검증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방식을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나한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하는 것들은 안 나오는 거니까 유형 26번, 유형 27번은 과감하게 X 치세요. 안 풀어도 됩니다. 유형 26, 27은 안 풀어도 돼요. 근데 대진표 작성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진표 작성하기 혹시 학교에서 배운다 하는 친구들은 따로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대진표는 마지막에 배울 수도 있죠. 일단 뭐 대진표가 가끔 나오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분할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 셀은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